네, 김종철입니다. 영화도 물론 이렇게 재밌고 또 여운도 남는 영화지만 또 한편 또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지는 영화거든요. 오늘 강형철 감독님 모시고 또 영화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강형철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막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이게 한국 전쟁 그리고 이제 거제 포로수용사라는 굉장히 좀 어둡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희망과 어떤 열정의 어떤 음악과 어떤 춤이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조화롭게 이야기를 풀어내셨는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전작을 끝내고 춤영화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스코 음악 같은 걸 듣다가 더 신나겠다 춤영화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늘 있었고요. 그런 얘기도 꼭 해보고 싶었고 다양한 경로로. 그런데 그런 차에 저의 아주 친한 친구인 그 택시운전사라는 장훈 감독이 어느 날 재밌는 뮤지컬이 있는데 한번 봐보지 않겠냐 그래서 봤던 뮤지컬이 그 로기수라는 뮤지컬이었어요. 원작 뮤지컬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여러분께서 보신 이제 큰 뼈대는 로기수 원작 뮤지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하나의 어떤 틀이 필요했었고 마침 너무 좋은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고민 없이 덥석 물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고 손 들어주세요. 네, 백씨. 그 인터뷰에서 로기수가 튀어나오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면에서 그렇게 전에 유승환 감독님이 그 초기작을 만들었을 때 그 양아치 역할에만 필요했는데 집에 방문해 여러분이 양아치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대본을 쓰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한 사람 앞에 그런 모습이 다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눈이 좋은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송아지 눈 같은 그런 배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노경수라는 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미팅을 잡았고 그 미팅룸을 물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로기수가 있더라고요. 노경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배우를 만났을 때 제 그 노경수한테 좀 그런 걸 강하게 느꼈어요. 딱 첫 만남에서 그렇게 배우에게서 어떤 그런 확신? 어떤 그런 믿음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했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위에 회색 옷 안경 쓰시고 남자분 네, 돌아오시는 분. 예,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지금 여러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잭슨과 기수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한 장면이 생각나고 잭슨이 약간 제니퍼 코넬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약간 좀 그 염두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전혀 안 했어요. 그 원작 뮤지컬에서 있었던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강당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보급선거 붙어 있었다. 그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뮤지컬에서는 공연장이니까 이제 그냥 플로어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상상을 했어요. 문틈 사이로 보는 그 영화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영화나 어떤 책도 그렇고 흔히 쓰이는 기법인데 이제 그 흔히 쓰이는 기법이라 하더라도 어떤 장면에서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 장면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좋긴 했는데 그거 쓸 때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네요.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저기, 네네, 들어보신 분 다음. 네네. 마이크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 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원작 뮤지컬 로깃을 봤거든요. 로깃은 이제 로깃과 그 형 로깃의 그 비중이 좀 더 크고 그 형제 얘기를 더 많이 했었는데 영화에서는 그거를 물론 마지막에 로깃이 되게 중요한 역을 하긴 하지만 좀 줄였더라고요. 그게 궁금하고 분명히 결말을 다르게 하고 싶었던 유혹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결말로 그냥 그대로 가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저는 그 뮤지컬을 처음 봤을 때 그 형제의 뭐 좋죠. 그런데 잭슨과 이렇게 그 무대 배경이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이었어요.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인형을 가진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 그거를 첫 번째 큰 틀로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는 그 잭슨이라는 흑인 하사와 북한군 소년이라는 로기수와의 어떤 버디무비 같은 그런 플롯을 가져가고 싶다는 그 강렬한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형보다는 그 이질적인 어떤 만남 거기에 중점을 둬서 형은 자연스럽게 조금 줄어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결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댓글을 좀 봤는데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이 영화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데 역사는 그 현재를 대변하는 현재 거울이라고, 현재 우리나라가 아직도 완벽하게 그 종전국이 아니고 그 전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본을 쓸 당시에.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이념이라는 허상, 그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다 끝난 냉전의 시대가 우리는 아직도 근데 그걸 붙잡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은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결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고. 네, 거기. 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음악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몇몇 장면에서는 그 시대와 안 맞는 음악을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음악을 선택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원작 뮤지컬을 제가 안 봐서 그 원작 뮤지컬에서도 약간 그런 음악적 영감이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작 뮤지컬에서는 그 공연 창작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에서는 이 저작권을 풀 수가 현실적으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나온 곡은 제가 제가 생각한 곡이랑 좀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음악적인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없고요. 예, 그리고 저 시대적인 거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원작이 뮤지컬이었는데 음악이 나왔을 때 영화에서 음악 쓰는 방법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은 영화 안의 소리와 영화 밖의 소리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 두 개를 좀 섞고 싶었어요. 그 전 영화까지는 저는 반드시 영화 안의 음악은 영화 안에서 발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레코드판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흔히 뮤지컬에서 대사를 하다 말고 노래를 하는 것들, 그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머릿속에서 이러이러한 곡이 맴도는데 그게 현실로 나와버린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게 뮤지컬의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그 극중에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정수라의 이제 그 환희라는 곡이 나왔을 때 영화가 좀 되게 판타지스러운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 곡을 그 장면에서 쓰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영화에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음악 감독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게, 그게 저작권 절대 건드리지 말할 세 가지가 있다고. 퀸과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이라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그 장면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이클 잭슨의 미릿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또 뭐 되게 재밌는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곡을 레퍼런스로 삼고 콘티를 짜고 그랬는데, 이미 비틀즈를 쓰기로 한 이상 하나 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콘티를 계속 이렇게 짜고 있는데 음악을 듣다가 어느 날 그냥 우연찮게 환희가 나왔는데 너무 싱크가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씬에서 저는
굉장히 오그라듦을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 현재 거기는 전쟁터였고 포로 수용소 아니었지만은 그 미군과 포로들 간의 어떤 춤 배틀, 그들은 그냥 그저 젊은이들 뿐이었다. 춤에 열광하는 그런 어떤 젊음이 위치한 피 끓는 청춘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환희라는 곡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네, 종환이 손 드시. 네,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영화 내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어디였는지 궁금해요. 분위기가 반전되는 힘들이 어떤 거였는지. 우선 걔가 그거와 별개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씬은 처음 스윙키즈들이 모이는 씬이에요. 할래가 통역을 하고 서로 딴소리하고 그다음에 기수들 끼어들고 그 씬들이 배우들이 앙상블이 너무 좋았어요. 한 명 한 명 다 보석같이 살아있었고 그다음 씬을 찍을 때도 배우들이 이제 찍는데 굉장히 이 렌즈 앞에서 너무 뛰어나게 노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배우들이 그런 순간들을 볼 때마다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저는 그 씬이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씬이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고. 네. 방송으로 할까요? 예. 네. 감독님의 영화가 이제 과속 스캔들 이후부터는 모두가 점점 과거를 향해가는 과거랑 연관이 있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거 무슨 그런 것에 향수가 따로 있으셔서 그런 거에 조금 끌리셨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과거에 관련된 얘기를 맡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과거를 좋아하는 게 좀 있고요. 써니 때는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제가 과거를 목표로 복고 감성으로 하겠다 이런 세팅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의 사진을 보다가 우리 엄마한테도 저렇게 신하는 소년 시절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면에서 그리고 그 시대 때 제가 좀 친하게 어울리던 분들이 40대 그 형 누나들이었는데 그들이 과거가 고등학교 때는 몇 년도지? 계산해보니까 80년대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써니가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됐어요. 그리고 타짜2는 그렇게 과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예, 이번 영화는 그 뮤지컬 원작에서 크게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과거 50년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다음. 네. 처음에 로비주 역을 맡은 노영수 배우가 춤을 추는 거 보니까 굉장히 현란하고 멋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CG가 쓰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연습을 한 건지 궁금한데요. 준비 기간이나 그런 게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랑 궁금하네요. 이거 칼링카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저희끼리 아직 비밀인데 CG가 좀 가미가 됐죠. 스포일러. 근데 실제로 아무리 CG가 가미가 됐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배우가 했어야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이게 경수가 웬만하면 힘들다는 얘기 절대 안 하는 친구인데 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날 제가 허벅지가 터지는 줄 알았다고. 되게 좀 고생을 했던 씬이었죠. 몇 번을 시키셨나요?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배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만하자고 그래도 자기가 더 하겠다는 스타일들이거든요, 배우들이. 예.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배우들과 탭 댄스를 배우는 어떤 시간들이 배우들은 이제 캐스팅이 되자마자 우리 합시다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하자마자 이제 그날 저녁부로 이제 탭 댄스 학원을 각자 끊어가지고 했는데 가장 늦게 합류한 그 도경수와 김민호 샤오펑 역할 그 두 명이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그 오정세와 박효수를 가볍게 뛰어넘는 그런 뻔한 사태가 있었죠. 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아까 탭댄스 말씀하셔서 질문이 있는데 탭댄스 촬영하실 때 뭐 이런 점에 중점을 둬서 촬영하셨다거나 발이 좀 오늘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춤 영화를 저도 처음 해봤는데 춤이 주로인 영화를 춤 영화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어떤 희노애락을 표현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로 못하는 대사로 하는 것들, 다른 액션으로 하는 것들을
춤이 또 하나의 이제 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배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야 됐고요. 탭댄스에서 뭐 여러 가지로 좀 힘을 줬던 거는 아무래도 진짜 배우들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뭐 그거는 배우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사실 댄스라는 게 이렇게 혹시 배워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춤인데, 무엇보다 저는 그 라이벌, 집단의 라이벌 관계인 도경수와 그 자레드 그라임스, 그 잭슨 역을 맡은 배우 둘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이렇게 투샷으로 찍는 거를 꼭 담아내고 싶었어요. 길게. 편집을 안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자레드 그라임스라는 친구는 이제 지구에서 가장 탭댄스를 잘 추는 친구고, 도경수는 이제 배운 지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근데 해내더라고요, 그거를. 투샷을. 예. 그게 가장 탭댄스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추가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뭐 게시판에도 이제 올라왔었지만, 이제 감독님 앞에서 자신있게, 발연기라고 하는 걸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탭댄스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속에서 어떤 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그런 발에 주목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어떤 연기적인 어떤 디렉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안무 선생님을 만날 때 처음에 그 대본을 드렸더니 이미 여기는 안무가 다 돼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어떤 탭댄스라는 게 참 재밌어요, 멋있어요를 보여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감정을 담아내기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는 그 컷을 짜야 되고, 즉 콘티뉴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사이즈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발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배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잘 아시겠지만 뭐 클로즈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의 얼굴에 들어갈 때와 발이 그렇게 들어갈 때와 아주 뭐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저 그냥 말하겠습니다. 네. 저 감독님의 전작 써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좋아하는 팬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전작도 그렇고 이번 작도 그렇고 감독님 영화에서는 정말로 진짜 뚜렷한 악역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영화에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악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감독님은 이런 좀 인간적인 면모를 꼭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쌈박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악역이, 그러니까 그 싫지 않는 악역이라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념을, 그러니까 굳이 이제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자, 영화에 이제 나오긴 하죠. 그런 사람들이 악역인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념은 그 우리가 다 편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인간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당시에 특히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그 수많은 무고한 사상자를 낸 그런 악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만큼 정말. 그래서 이번 영화도 역시 그 인간보다는 인간을 휘둘르는 어떤 이념을 악당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저는 그냥 육성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르스 용소 내에 보면 자유의 여신달 같아서 동상이 서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고 왼손에도 뭐가 들려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좀 잘 못 봐서 그거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별도로 따로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북한군 그 어린이 프로가 있는데 이름이 참 우연찮게도 황기동입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 전작에 다섯 스캔들에 보면 이제 왕석현 군이 그 연기를 했던 황정남의 아들이 황기동이거든요. 혹시나 그 황기동이라고 별거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린이 이름으로 기동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속 스캔들의 왕석현 군이 이제 왕석현 씨인가? 그 친구가 했던 역할은 이제 1대 황기동.
지금 한 친구는 이제 이대 황기동이라고 저희끼리 부르고 했는데요. 예, 그 이름은 그냥 같이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라서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이름을 쓸수록 또 애정이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자유여신상 관련해서는 그 베르너 비숍이라는 사진 작가의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그 원작 뮤지컬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자유여신상이 이제 세워져 있어요, 실제로. 그 사진에서 고증을 철저히 따서 온 거고, 그 손에 들려있던 게 사실은 그 뉴욕에 있는 거는 이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자유여신상을 만든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여신상을 만든 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사진만 보고 이게 짝대기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짝대기로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조차 이제 똑같이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감독님 영화에서는 항상 갭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가족 스캔들에서는 이렇게 혼자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가고, 뭐 써니에서는 군부 정권의 배경에서 날라리 소녀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번 영화에서는 이렇게 전쟁 배경으로 그 속에서 춤추는 가장 심각한 배경인 용소에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으로 그런 어떤 갭 같은 게 나타나는데, 그런 갭이나 혹은 그런 드라마적인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약간은 무거우신 배경이잖아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어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이런 배경을 좀 무거운 배경에서 뭔가 판타지스러운 것을 이렇게 그런 갭이 느껴지는 이유가 일부러 그런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편집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오정세 씨 대사 중에 전쟁통에는 불행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춤을 춰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불행의 시대에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스윙키즈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무리 불행한 시대지만은 춤으로써 행복하고 평화롭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묘사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저 그 샤오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쇼케이스 때는 이제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여서 감독님이 샤오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다가 뭔가 되게 애정은 많이 느껴졌는데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샤오캉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랑, 그리고 왜 굳이 자꾸 겨드랑이가 터지는지가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죠. 김민호 배우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아껴두고 싶었어요. 관객들이 만나셨을 때, 이렇게 새로운, 저희도 이제 뭐 어디서나 새로운 인물을 만났을 때 되게 반가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관객들이 스크린에서 처음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간 비밀배우처럼 숨겨놨던 거고요. 자꾸 겨드랑이에서 찢어지는 거는 옷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네, 걸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네. 두 가지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잭슨 명찰 보니까 이름 M인데 그거 의도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꼬맹이 기동인가? 걔가 마지막 클라이맥스 있잖아요. 무대 할 때 걔가 무대 안에서 기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제가 놓쳤을 수 있는 행방이 묘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춤하면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 맞습니다. 그렇게 M 잭슨이라고 나왔는데 마이클로 맞고요. 그거는 좀 약간 영화적 재미일 수도 있고, 마이클 잭슨이 사실 80년대 그 세계적인 스타 이전에 거제도에 있었다, 이런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황기동은 도망갔어요. 그 개구멍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짧은 컷이라서 혹시 놓치셨을 수 있는데 N차 관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저 끝에 계십니다. 그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그 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뭔가가 있을 것 같다가 이렇게 성장이 가는 과정들이 좀 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촬영했는데 그때 이렇게 안 쓰신 부분은 춤은 전체 안에서 그 굉장히 속가는 부분들은 많은데 그 신 자체를 드러나는 건 없고요. 제 기억에는 없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과정도 이제 이렇게 관객마다 틀리실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좀 이렇게 처음에 영화가 이제 촬영이 끝나면 현장 편집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영화 2시간짜리 하다 그러면 거의 3시간 가깝게 나오거든요.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러프하게 붙인 게 2시간 40분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거를 다 세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자칫 영화가 지루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전체 영화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작업자들 판단에서는 저를 포함한 이 정도면은 관객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이 정도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니다. 네, 저 잭슨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 소개되는 배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캐스팅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오디션을 뭐 보셨다든가 뭐 비하 같은 거 좀. 네, 잭슨은 그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그 이런 배우가 필요하다, 춤을 잘 추고 어떤 이미지의 배우가 필요하다, 좀 외로워 보이고 기왕이면은 눈이 소 같았으면 좋겠다. 소경수와 같이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 오디션 자료가 왔어요. 영상이 그 중에서 이제 이 친구 좋네. 근데 유독 그 자레드 그라미스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잡고 스카이프라는 어떤 그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오디션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의 오디션이 조금 부족했다 싶으면 디렉션을 다시 주고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연기를 해오고. 근데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배우랑 너무 근접하게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영화 촬영 전에 한국에 와서 서로 제가 신발씬이 뭐냐면 신별로 이건 이렇게 찍을 거고 이렇게 있던 감정이 나를 늘 한국에 있는 친구 아니니까 자세히 알려줬고, 또 그걸 보고 갔다 오면은 또 바뀌어 있고, 굉장히 하수급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잭슨을 찾았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간에 장면 보면 박혜수 배우랑 자레드 그라미스가 둘이 앉아가지고 내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박혜수 배우가 여자로 하는 걸 힘들다 이러니까 이제 자레드 그라미스가 졌다 이런 거 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현실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스윙키즈라는 작품이 지금 이 현실의 대한민국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선 양팔레 캐릭터의 탄생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양팔레는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불과 30살 나이에 전쟁통에 남편을 잃으시고 사남매를 거두셔야 되는 그 삶을 사셨거든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게 되게 좀 억울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됐을까? 남자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왜 살아남은 자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됐을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굉장히 그녀도 꿈 많은 청춘이었을 거고, 만약에 박혜수처럼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영화 배우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뭐 이렇게 꿈을 이루면서 살아왔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친구를 그 시대로 보내고 싶었어요. 그게 박혜수였고 양팔레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남은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여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팔레를 만들었고, 그런 신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깜빡했습니다. 스윙키즈라는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만드셨는지. 제가 대본을 쓸 당시에 이제 그때가 뭐 지금도 그렇게 막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남북관계가 지금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많이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명절 때 가면은 집에 가면은 그 삼촌들이랑 조카들이, 머리 큰 조카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괜히 그 인형 가지고도 말다툼을 하고, 네가 뭘 아냐, 삼촌이 뭘 알아요 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아직도 이런 게 우리나라에 늘 존재하고 팽배해 있는 그 현실이 좀 미웠어요. 되게.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작게나마 좀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네. 영화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제가 시내 21이라는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 고동식 배우가 큰 과제가 전쟁 포로의 심리에 공감하는 거여서 공감하는 게 큰 과제여서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도경수가 와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제 그 신나는 춤을 보여드리고 재밌는 관객들에게 이제 즐거운 영화를 보여드려야 될 이유가 있지만 배경이 배경이니만큼 그리고 역할이 역할이니만큼 그 안에 인물에 몰입되는 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도경수는 근데 많은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저는 도경수 안에서 좀 찾았어요. 그 진중함과 자기가 어떤 꿈에 대한 욕망과 그걸 이루려는 되게 건강한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젊은이가 당신이 만약에 이런 포로 수용소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떨까? 거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저기도 프리덤 홀이고 마지막 올라간 노래도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저것도 마치 가장 행복했을 때 마치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억하고 싶은 그런 건데 사실 또 보통 영화는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크레딧 올라갈 때 이렇게 마치 사진 찍었던 게 이렇게 훼손되듯이 한다든지 그런 건데 저런 그거는 어떤 기획이나 아이디어인지. 포스터는 저도 마음에 들고요. 제가 반드시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야 이제 완전히 보신 영화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비틀즈 곡이 비쌌고요. 그리고 근데 과연 이들이 패배자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라는 세상에서 이들이 춤으로써 꿈을 이뤘고 가장 행복했던 승리자다. 이거를 영화 끝날 때 가장 아름다운 곡과 함께 관객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좀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뭔가 혐오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어떤 이념의 어떤 대립을 가지고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시대의 어떤 어두움을 좀 무게감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희망과 어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춤을 가지고 좀 다양한 어떤 사람의 어떤 북한군 또 이 우리나라 또 인물이 있고 또 중국군 있고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하나로 한 마음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어떤 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혐오를 주고 이런 사회에서 좀 우리는 또 영화를 보는 또 관객이기 때문에 좀 영화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좀 잊어버리고 좀 서로가 좀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를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들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즐겁게 저는 좋은 영화의 기준은 이제 여러 번 봐도 기록 매체로서 여러 번 봐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영화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영화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개봉을 하고 많은 관객분들이 또 만나실 텐데 이제 우리끼리이지만 영화에서 이제 그런 몇몇 좀 스크린으로서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 봤으면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약간 스포일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분 게시판에 또 뵙겠습니다. 연수 씨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